문의가 안 옵니다. 예약이 안 늘어납니다. 매출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도 없는데 광고부터 돌리는 사장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사업장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없을수록 뭘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뭘 당장 끊어야 하는지 그것부터 봐야 합니다. 매출은 안 나오는데 광고는 계속 나가고 있고 SNS는 열심히 하는데 문의는 전혀 없습니다. 업체는 맡겼는데 뭐가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오늘은 돈 없는 사장이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마케팅 3가지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현실적인 사업 이야기, 마케팅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도 걸어뒀으니까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꼭 들어와 주세요.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마케팅부터 더 하려고 합니다. 광고를 더 돌려야 하나, 블로그 글을 더 써야 하나, 인스타를 더 해야 하나, 업체를 하나 더 써야 하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돈이 없을수록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끊어야 할 것부터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 없는 마케팅을 계속한다는 건 단순히 비효율이 아니라 사업을 더 빨리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돈 없는 대표님에게 위험한 건 마케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효과 없는 마케팅을 계속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을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저 역시 사업을 하면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돈 없는 사장이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마케팅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단순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요. 그 대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매출이 답답하신 분, 광고비 쓰는 게 겁나는 분, 업체에 맡겼는데 성과가 없는 분, 혼자 마케팅을 붙잡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에서 분명히 인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목적 없는 광고 집행부터 끊어야 합니다. 이 말은 광고를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광고의 목적도 불명확하고 광고 이후의 흐름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돈부터 넣는 집행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광고 좀 돌려보고요. 요즘 손님이 없어서 광고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메타 광고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광고 켜두면 좀 낫지 않을까요? 자,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장 눈앞에 손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광고를 돌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핵심 질문들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 광고는 누구에게 보여줄 건가? 그 사람이 왜 클릭해야 하는가? 클릭한 뒤에 어디로 들어오는가? 들어와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걸 보고 왜 문의해야 하는가? 문의가 오면 누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상담은 실제 결제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 없이 광고부터 켜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 앞 간판도 제대로 없고 안에 들어왔을 땐 보여줄 메뉴판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직원 응대도 준비 안 됐는데 전단지부터 미친 듯이 뿌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조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사람은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클릭도 나올 수 있겠죠. 조회수도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광고가 문제인가? 소재를 바꿔야 하나? 광고비를 더 써야 되는 것일까? 대행사를 바꿔야 하는 것일까? 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광고가 문제가 아니라 광고를 받는 구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돈 없는 대표님일수록 광고비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유가 있는 회사라면 테스트할 시간도 있고 소재를 바꾸고 랜딩 페이지도 바꾸고 리타게팅도 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대표님들은 다르다는 거죠. 한번 잘못 쓰면 바로 타격이 옵니다. 이번 달 월세, 인건비, 고정비, 생활비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돌려보자가 절대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을수록 광고는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를 하기 전에 최소한 이것부터 봐야 해요. 첫 번째,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누가 봐도 이해되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고객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후기, 사례, 전후 비교, 이력 소개 이런 것 등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다음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선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전화나 톡이나 상담 신청, 예약, 문의 버튼, 자, 이렇게 명확한 행동 유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문의가 왔을 때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답변 속도, 상담하는 방식, 응대 구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광고는 성과를 내기도 전에 돈부터 태워버립니다. 특히 이런 광고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브랜드의 인지도를 막연하게 높이려는 광고,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식의 넓은 타켓의 광고, 클릭은 많은데 전화는 없는 광고, 심지어 사장 본인도 이 광고로 뭘 얻고 싶은지 설명도 못하는 광고, 이런 광고는 돈 있는 회사도 조심해야 하는데 돈 없는 사장님이라면 더 위험하다는 거겠죠. 자, 그럼 광고를 끊고 나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먼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전환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고객이 누군지, 왜 나를 선택해야 하는지, 신뢰할 근거가 무엇인지, 들어오면 어디를 보고 문의하게 만들 것인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만들고 나서 광고를 해야 광고가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 없는 사장님들이 절대 끊어야 할 첫 번째는요, 광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 없는 광고 집행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여주기식 SNS 운영을 좀 끊으세요. 보여주기식 SNS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들 진짜 많아요. 이건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블로그, 스레드까지 뭔가 계속 올려야 할 것 같은 시대죠. 그래서 대표님들의 마음도 조급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인스타 해야 하나? 요즘은 다 릴스 하던데요. 게시물 자주 올려야 노출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감성적으로 꾸며야 하나요? 조회수 잘 나오는 포맷을 따라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 질문들의 중심을 잘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고객이 아니라 남의 시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SNS 운영의 특징은 딱 이래요. 겉보기엔,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피드도 깔끔해요. 영상도 진짜 열심히 올립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가끔은 빵빵 터져요. 근데 정작 문의가 안 옵니다. 예약이 안 늘어납니다. 상담 연결이 안 됩니다. 매출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SNS를 운영하는 목적이 고객 행동을 만들기보다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느낌을 만드는 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긁히셨나요? 쉽게 말해서 대표님 스스로 만족하는 컨텐츠, 혹은 같은 업계 사람들에게 잘해 보이고 싶은 컨텐츠가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쁜 사진, 감성적인 문구, 트렌디한 디자인, 그럴듯한 편집.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정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한 대표님이라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컨텐츠가 실제로 고객 행동을 만들고 있는가? 고객이 이걸 보고 저장하는가? 문의하는가? 방문하는가? 전화하는가? 상담 신청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예쁘네요, 잘 만드셨네요, 이 정도 반응으로 끝나는가?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사업에서 SNS는 작품 전시장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매출과 연결되는 도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SNS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브랜딩 감성이 아니라 신뢰 확보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 공유가 아니라 고객 문제 해결입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올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행동 유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원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예쁜 교실 사진보다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해주는 콘텐츠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라면 감성적인 원장님 사진보다 시술 후 관리, 주의사항, 실제 사례,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교육, 컨설팅, 서비스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은 이곳이 예쁜가 보다 여기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보여주기식 SNS에 빠지면 이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건 시간도 정말 많이 잡아먹습니다. 사진도 골라야 되죠. 문구도 고민해야 되죠. 그 다음에 템플릿도 맞추고 해시태그도 넣고 편집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팅도 하고 반응도 확인하고, 자, 이게 쌓이면 정작 더 중요한 일에 쓸 시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상품 개선, 고객 응대, 상담 전환, 후기 확보, 그
그 다음에 재구매 구조, 소개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데 보여주기식 SNS가 대표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제가 현장에서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돈 없는 대표님이라면 SNS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운영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게시물 하나를 올리더라도 이걸 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자주 하는 질문에 답하는 컨텐츠, 실제 사례를 통해 신뢰를 주는 컨텐츠,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바로잡는 컨텐츠, 상담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는 컨텐츠, 가격이 아니라 가치와 차이를 설명하는 컨텐츠. 이런 컨텐츠는 좋아요 수는 적어도 실제 전환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없는 대표님은 남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움직이는 컨텐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느려 보여도 결국 훨씬 빠른 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성과 측정 안 되는 외주 마케팅. 과감히 끊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외주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요. 잘하는 업체를 만나면 시간도 아끼고 성과도 낼 수 있어요. 문제는 돈 없는 대표님이 가장 많이는 빠지는 함정도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외주를 맡기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겠죠. 전문가가 해준다고 하니까요. 내가 잘 모르니 맡겨보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뭔가 계속 애매합니다. 업체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보고서도 줍니다. 노출수, 클릭수, 조회수, 방문자 수, 이런 숫자도 보여줘요. 디자인도 만들어주고 블로그도 올려주고 SNS도 운영해줍니다. 그런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늘 찜찜해요. 그래서 문의가 얼마나 늘었지? 그래서 예약이 얼마나 늘었지? 그래서 매출이 오른 건가? 계속 돈을 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면 그 외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 없는 대표님에게 중요한 건 예쁜 결과물이 아니라 사업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대표님에게 필요한 건 관리되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성과 측정이 안 되는 외주는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데 멈추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맡겨놔서 계약했고 전문가가 한다고 하니까 기다리게 되고 내가 잘 몰라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중간에 끊으면 손해보는 느낌도 들기 때문이겠죠. 이런 외주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처음부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둘째, 매달 하는 일은 설명을 하는데 사업 결과와 연결해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셋째, 지표는 많은데 사장에게 중요한 숫자는 빠져 있습니다. 문의수, 상담수, 예약수, 매출 기여 같은 핵심 숫자는 안 보여요. 넷째, 성과가 안 나와도 브랜딩은 원래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반 작업 중입니다. 이런 말만 반복됩니다. 물론 브랜딩은 시간이 걸립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돈 없는 대표님에게 그 말을 방패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금 여력이 없는 사업자는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주를 맡길 때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작업의 목표가 뭔가요? 어떤 지표로 성과를 판단하나요? 문의는 어떻게 추적하나요? 상담 연결은 어떻게 봅니까? 매출과 연결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각각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답이 흐리면 맡기기 전에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맡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이 봐야 할 숫자는 복잡하지 않아요. 문의가 늘었는지, 상담이 늘었는지, 예약이 늘었는지, 결제가 늘었는지, 재방문이 늘었는지, 소개가 늘었는지, 결국 이겁니다. 사업은 감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하는 거예요. 특히 돈 없는 대표님은 느낌상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말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주를 다 끊고 혼자 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성과가 추적되는 외주만 남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디자인, 편집, 세팅, 광고 운영, 컨텐츠 제작 중에서도 내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것만 선택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사업에 연결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주를 쓰더라도 사장 본인이 숫자를 봐야 하고 방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내가 내고 통제권은 남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게 되겠죠.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돈 없는 대표님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마케팅 3가지. 첫 번째는 목적 없는 광고 집행, 두 번째는 보여주기식 SNS 운영, 세 번째는 성과 측정이 안 되는 외주 마케팅.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돈과 시간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마케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 입장에서는 성과 없는 소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수록 더 해야 하나 보다 지금 뭘 끊어야 하나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끊고 나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광고도 조심해라, SNS도 조심해라, 외주도 조심해라.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없는 사장님이 먼저 해야 할 건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 전환의 기초 체력 만들기입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 고객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정리하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결국 아무도 내 고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받을 것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왜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걸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뢰 근거를 만드세요. 후기, 사례, 전후 비교, 고객 경험, 실제 과정 공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이런 것들이 쌓여야 광고도 살고 콘텐츠도 살아납니다. 세 번째, 문의 동선을 단순화하세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디를 보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문의해야 하는지가 복잡하면 안 돼요. 연락처가 잘 보이는지, 상담 버튼이 있는지, 카카오톡 연결이 쉬운지, 예약 링크가 자연스러운지 이런 기본 동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돈 없는 대표님은 여러 채널을 동시에 잘하기가 어려워요.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플레이스, 메타 광고, 네이버 광고를 다 하려고 하면 결국 다 어설퍼져요. 차라리 한 채널이라도 내 고객과 잘 맞는 곳을 골라서 집중해서 신뢰와 전환 구조를 만드는 게 낫습니다. 이 4가지를 먼저 잡으면 그 다음에는 광고도 살고 컨텐츠도 살고 외주도 훨씬 잘 쓰게 됩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사람은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더 만들고 더 올리고 더 돌리고 더 맡기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사업이 어려울 때 필요한 건 행동량이 아니라 방향 정리라는 것을요. 많이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는 걸 해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맞는 걸 하려면 틀린 걸 먼저 끊어야 합니다. 사장 입장에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끊는 건 마치 내가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 아니에요. 효과 없는 걸 끊는 건 포기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특히 돈이 없는 사장님이라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케팅을 그대로 따라갈 여유가 없다는 거죠. 대신 내 고객에 바로 연결되는 것, 내 사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은 돈 없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마케팅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목적 없는 광고 집행, 둘째, 보여주기식 SNS 운영, 셋째, 성과 측정 안 되는 외주 마케팅. 이 3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하는 마케팅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업을 살리는 행동이 아니라 사업을 더 힘들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수록 더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냉정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마케팅은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맞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혹시 지금 대표님이 광고는 돌리고 있는데 문의가 없거나 SNS는 열심히 하는데 매출 연결이 안 되거나 외주를 맡기고 있는데도 계속 불안하시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마케팅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고 있는 돈부터 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장 입장에서 진짜 돈 되는 마케팅, 현실적인 사업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마케팅 고민하시는 분들,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는 지금 대표님이 가장 아깝다고 느끼는 마케팅 비용이 뭔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컨텐츠를 기획할 때 실제로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케팅하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